자, 초대해 주시고 귀한 찬미로 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물리교사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께서 그 금요일 저녁에 한 25명 어린이들이 모일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 100명 가까이 올 것 같아요. 자리가 너무 꽉 차서 마음이 너무너무 좋고 또 한편으로는 살짝 걱정도 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과 이 세상의 귀한 장면들을 좀 잘 보여주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따가 5명이 그 한 세트의 재료를 가지고 기념품, 보석 이런 걸 가지고 갈 예정인데요. 일단 좀 시작을 해보고 5명씩 앉는 건 그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시 한 30분까지 시간을 쓰면 되겠죠? 네. 내일 또 우리 일찍 모여야 되니까 아주 준비된 만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 4일날 되게 특별한 천문현상이 있었어요. 그 장면을 찍은 사진인데요. 네. 그래서 지구 그림자에 달이 이렇게 슉 하고 들어와서 달이 태양빛을 다 잃은 장면을 찍은 사진인데요. 우리가 그런 장면을 월식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월식. 뭐라고 부른다고요? 월식. 크게 대답을 잘했어. 저요. 이런 거 주라고. 자, 집중해서 듣는 자에게 달란트가 주어질지. 자, 그래서 흔히 월식이라고 그러면 그림자에 그 달이 다 가리니까 달이 새까맣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실제로 달을 관측했더니 무슨 색 빛이 났어요? 빨간색 빛이 났어요. 자, 얘는 왜 이러냐면 태양이 그 빛을 이렇게 딱 비춰줄 때 지구도 빛이 비춰주잖아요. 지구에는 공기가 있어. 뭐가 있어? 공기가 있어. 공기를 태양빛이 통과할 때요, 태양에 있는 빛들이 쫙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양에 보이는 하얀 빛은 여러 가지 색깔들이 섞여 있어서 하얀색 빛으로 보입니다. 하얀색 빛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 빛들이 섞여서 하얗게 보입니다. 근데 이 여러 빛들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빛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빛도 있어요. 자, 어떤 빛과 어떤 빛이 있다고요? 보이는 빛과 보이지 않는 빛이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따라와 보면 해도 돼요? 네. 자, 눈으로 보는 거. 보는 걸 이제 시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각. 그래서 가능해. 눈으로 보는 게 그런 빛이야. 빛은 우리가 광선이라고 하죠? 네, 가능해요. 보는 거. 보는 게. 자, 4글자로 가능하다, 보는 게 광선. 무슨 광선? 가시광선.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처럼 가시광선은 여러 빛들 중에 빨, 주, 오, 초, 화, 남, 도 이렇게 크게 7가지 색깔이 있고요. 그 사이사이들이 여러 이렇게 빛들이 겹쳐 있어서 쭉 연속적인 색깔의 빛을 볼 수 있어요. 자, 다 왔어. 여기가 이제 볼 수 있는 빛이야. 가시광선. 그럼 보이지 않는 빛도 있겠죠? 그래서 빨간색을 한자로 무슨 색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적색이라고 그러죠? 적색. 그래서 적색, 밖에 있어서 안 보이는 빛을 적외선이에요. 그러면 보라색 밖에도 안 보이는 빛이 있겠죠? 보라색은 한자로 뭐라고 할게요? 보라색. 씩씩하게 답해줘서 다음에 안 주고. 네. 자, 보라색은요 자색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색. 그래서 자색, 밖에 있어서 안 보이는 빛을 자외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크게는 빛이 보이는 빛과 보이지 않는 빛으로 나눈다고 했죠? 자, 보이는 빛은 뭐라고 그랬어? 네 글자로? 가시가 보서. 오, 나이스. 이 친구랑 같지 않았나? 아니다, 옆 친구도 받았지? 네. 애기야 나 줘야지. 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빛은 빨간색 밖에 있어서 안 보이는 빛을 적외선, 보라색 밖에 있어서 안 보이는 빛을 자외선이라고. 근데 이 빨주노초 파남보 얘네 모든 빛들이요 갖고 있는 에너지 값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에너지 값이 달라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오다가 서로 그 에너지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꺾이는 애가 빨간색일까요? 보라색일까요? 힌트는 여기 있어요. 빨간색이 제일 많이 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가려졌어도 끝까지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빛이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어서 이렇게 다 가린 빛들이 빨갛게 보입니다. 그럼 우주에는 여러 가지 빛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날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우주에 보이는 가장 우리 친구들 보기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쟤는 안드로메다 미안해요.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이긴 한데요. 쟤도 엄청 멀리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구름처럼 보이는 저 녀석들을 성운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성운 성단 사진을 몇 개 좀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얘는 용골자리라는 그 커다란 별자리 안에 있는 성운이고요. 얘네들이 특별한 이유는 별들이 탄생하고 있는, 지금도 막 새로운 별들이 생기고 있는 장면들을 이곳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생기고 있는 별을 어떻게 알 수 있어? 안 보이다가 갑자기 반짝반짝 빛나는 애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얘는 새로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별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타나는 곳 중에 하나예요. 자, 얘는 지구에서 7,600만 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광년은 뭐냐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뜻하거든요. 엄청 많이 가. 나 지금 계속해도 되나? 근데 저건 어떻게 찍은 거예요? 이거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우주에 나가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카메라를 열고요. 이렇게 빛을 쫙 모아서 찍는 사진이에요. 자, 그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거든요. 지구는 6,400km예요. 그래서 그 빛의 속도로 1년을 날아가면 9조 4,600억 킬로미터를 날아가요. 상상도 안 되죠? 상상도 안 돼요. 아무튼 엄청 멀리. 저것도 먼데요. 얘가 지구에서부터 7,6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얘기해줬죠? 어마어마하게 먼 곳에서 있는 별입니다. 자, 얘는 겨울철 별자리 중에 오리온 자리가 있고요. 그 오리온 자리 가운데를 보면 이렇게 오리온 성운이 보여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운은 내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선생님 내일 가지고 오는 그 망원경 중에 하나로 직접 이렇게 대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좀 이렇게 잘 조작을 하면 이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어요. 자, 얘는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이 똑같은 걸 찍었는데 우리 휴대폰으로 찍어본 사진보다 훨씬 좋죠? 훨씬 좋아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찍어본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별이 탄생하고 있는 장면도 우리 찾아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좋은 우주 망원경으로 저 부분을 확대해서 이렇게 별이 새롭게 생기는 장면을 카메라로 담을 수 있었어요. 저기 보면 그 조금 흐릿하긴 하지만
모양이 무슨 모양이 가까워요? 하트 모양이 가까워요. 이렇게 별들이 탄생하는 순간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많은 장면들이 저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제 볼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은 그 딥필드 스카이, 그 되게 멀리 있는 우주를 향해서 카메라를 대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 장면이 되게 유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밤하늘을 쳐다보면요 모든 곳에 다 별이 있다고 있어 보이지 않죠? 근데 되게 깜깜하고 되게 어두워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공간에 이렇게 카메라를 대고 사진을 찍어본 거예요. 찍었더니 그냥 까매서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 까매서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 저렇게나 많은 천체들이 찍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쟤네들 반짝이는 거 하나가 다 별인 줄 아는데 별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안드로 은하와 같이 별이 2,000억 개 정도 모여있는 은하, 성단, 성운 이런 녀석들이 함께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자, 얘는 더 많죠? 얘는 더 많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갖고 있는 지식과 장비가 늘어나면서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보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특이한 무늬들도 볼 수 있어요. 얘네들 조금 설명해주면 좋은데 우리 친구들이 조금 못 기다릴 것 같아서 네. 얘는 스테판 우중주라고 하는 은하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별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별한 현상들도 관측할 수 있고요. 어떻게 우주에서 나타나는 장면들을 사진으로 좀 찍어봤는데 보기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얘는 특별히 그 행성상 성운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르고요. 남쪽 고리 성운에 있는 장면입니다. 가운데 보면 되게 환한 별 하나가 보이죠? 뭐처럼 보여요? 우리 눈처럼 보이죠? 은하수처럼 보여요. 눈동자처럼도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쟤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슬픈 장면? 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슬프다기보다는 좀 더 기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좀 얘기해 줄게요. 사람들이 쟤를 왜 슬픈 장면이라고 생각하냐면 저게 어떤 별이 사라질 때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별들이 쫙 모여서 활발하게 빛을 내고 에너지를 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더 에너지를 내지 못할 때 팡 하고 한번 터지거든요. 그걸 이제 초신성 폭파 또는 슈퍼노바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 장면이 나타날 때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얘도 개성운 개자리에 있는 성운 모습이고요. 보기에 되게 예쁜 구름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별들이 만드는 가스, 그 가스들이 모여서 만든 구름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성운들이 많죠. 네. 그 하나는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은 거고요. 다른 하나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우주에는 여러 종류의 천체 망원경들이 올라가 있고 그 망원경들이 사진을 열심히 찍어주고 있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쏘아 올린 허블 우주 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들이에요. 자,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뻐. 네,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우주에서
쭉 하고 볼 수 있었어요. 뜨거워요. 파란색 별로 뜨거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요즘은 잘 집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라면 끓이려고 냄비에 물 올리죠. 그리고 가스레인지 올리죠. 그 도도도도독 하고 돌리면 가스레인지 불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노란색도 보이고 파란색도 보이고 빨간색도 보이죠. 여러 가지 색깔들의 빛을 볼 수 있잖아요. 걔네들 중에 누가 뜨거워요? 다 뜨거워. 다 뜨거워. 빨간색도 뜨겁고 노란색도 뜨겁고 파란색도 뜨겁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 궁금하다고 얘기하는 게 별들은 다 뜨거워요. 뭐가 제일 뜨겁냐면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뜨겁겠죠. 색깔로 구분할 수 있어. 좋은 질문이야. 아주 좋은 질문이야. 그 장면을 그 사람들이 과학자들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별들 중에 누가 에너지가 높은가, 누가 뜨거운가 이렇게 궁금해서 사람들이 별들을 이렇게 샥 모아놓고 색깔별로, 크기별로 이렇게 샥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봤더니 빨간색 별보다 주황색 별이, 주황색 별보다 노란색 별이, 하얀색 별이, 파란색 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뜨거운 걸 찾아냈어요. 그 우리 지구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있으면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점점 높아져요. 미안해요. 빨간색보다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점점 높아져요. 보라색 별은 있는데 우리 눈에 보라색으로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빛들이 그냥 얘는 빨간색만 내는 애, 파란색만 내는 애 이렇게 따로따로 있지 않고 여러 빛들이 섞여 있는데 어떤 빛이 더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에 그 색이 보이는 거예요. 네. 보라색은 보라색이고 하얀색은 하얀색인데 보라색에 다른 빛들이 섞이면 걔도 하얀색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얀색 빛은 여러 가지 빛이 섞여 있는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좋은 질문을 한 친구에게도 하나. 지구는 빛을 내지 못해. 지구가 빛을 내면 뜨거워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태양계 안에서 빛을 내는 별은 태양 하나예요. 태양은 표면 온도가 6,400만 도 정도 되거든요. 몇 도 된다고요? 6,400만 도. 우리는 그 세수할 때 이렇게 물 틀어놓고 손 딱 대면 어떤 날은 뜨거워 이렇게 하죠. 그 뜨거 하는 온도가 몇 도일까요? 60도. 우리 체온이 몇 도야? 36도. 그러니까 36도보다 높으면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뜨겁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 38도, 40도 됐을 때 물 손 딱 대면 뜨거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뜨거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38도, 40도 이 정도에 뜨거워 하는데 태양이 몇 도라고요? 6,400만 도. 닿을 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조금 더 가도 돼요? 네, 이렇게. 자, 그런 아까 봤던 그래픽을 이제 실질 있는 별들로 이렇게 장면들을 펼쳐놓은 그림이고요. 방금 질문하셨던 태양 사진 중에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태양 사진입니다. 좋은 질문 해주시죠. 네, 모든 질문은 귀중하고 소중하니까요. 자, 선생님이 본 그 태양 사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어요. 재작년에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여러 천체 사진들을 모아놓고 이제 상을 주는데 1등 상을 받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을 갖고 온 이유는 내일 우리가 날씨가 좋으면 건너편 옥상 가서 태양 볼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태양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줄게요. 네. 태양에
얘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태양 아까 빛이 하얀색이 난다는 건 여러 가지가 섞였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아까 노란색보다 하얀색이 더 에너지가 높다고 그랬죠. 태양 안이 지금 열심히 에너지를 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에너지가 나오는 부분은 에너지가 더 높으니까 하얗게 보이고, 에너지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은 살짝 색깔이 어둡게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면 까만색 전 부분 보여요? 이거 내일 설명할 건데, 저렇게 까만 아이들은 뜨거운 애들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애들은 아래로 내려오죠. 이런 작용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까맣게 보이는 곳은 식은 아이들이 아래로 내려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쪽 질문하고. 태양을 맨눈으로 보면은 눈이 탈 수도 있다는 때를 어떻게 봐요? 네, 맞아요. 태양을 맨눈으로 보면 일단 쳐다보는 순간 눈부셔서 이렇게. 그래서 오래 보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고요. 내일 우리 만원경으로 볼 건데 만원경은 빛을 또 모으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눈이 부신데 만원경으로 빛이 더 모으니까 에너지가 훨씬 세서 훨씬 더 눈이 부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한 필름이랑 장치를 이제 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글라스 끼고 보면 된다고 하는데, 선글라스 끼면 잠깐 볼 수 있어요. 잠깐 볼 수 있지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했을 때 내가 져요. 그래서 태양하고 함부로 싸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태양은 아까 거기서 노란색인 거예요? 못 들었어요? 아까 태양 그 색깔 이렇게 있었을 때 태양은 노란색 온도인 거예요? 네네. 노란색 정도의 온도예요. 태양보다 뜨거운 게 훨씬 많던데. 네, 훨씬 많아요. 검정색, 저기 밑에 빨간색, 근데 뭐 천문대 한번 가야겠네. 겉에요. 이 빨간색은 내일 얘기할 건데, 그 까만색으로 보이는 건 태양이 있을 때 여기 앞면이고요. 여기 얘도 지금은 여기서 봤을 땐 앞면인데 옆으로 돌리면 끝에 작용, 끝에서 보이겠죠. 그러니까 태양 가운데도 있고 끝쪽도 있잖아. 끝쪽으로 갈수록 얘는 이제 빛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까맣게 보여도 옆으로 돌리면 빨갛게 보일 수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 지금. 그 아까 얘기했지만 태양을 볼 때 사용했던 그런 필터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관찰하고 싶은 대상에 맞춘 필터들, 장치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걔가 홍염이야. 홍염이야.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아니, 내일 얘기해 줄게요. 태양 얘기는 내일. 이렇게 준비하고. 장난 아니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어딨어 태양? 여기 있다. 얘죠 얘. 이렇게 뾰족뾰족. 그 사실은 태양을 가면 이거 어제 오늘 태양부터 했어야 됐나? 훌륭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폴떡하고 되게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얘네들을 위로 이 정도 나온 애들을 이제 홍염이라고 부르고요. 더 위쪽으로 에너지 높게 확 하고 이 사진은 안 보이는데 위쪽으로 확 하고 더 에너지 높게 폭발하는 장면을 플레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태양을 가만히 보면 가만히 있지 않고 성분이 홍염과 플레어가 계속 변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려고 하나하나 그리지 못하니까 뾰족뾰족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장면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이 그리잖아요. 너무 좋아요. 애들이 좋아할지 몰랐네. 이게 달라들려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야.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네. 제가 이거 누굴로 뽑지?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준비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해볼게요. 많이 기다렸는데 이거 먼저 하고 좀 마이크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꽤 낮지 않은데 저기도 6천만 도 정도 돼요. 6천 정도. 안 살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뭐지? 철이 녹는 온도가 600도 정도에서 녹거든요. 금은 그거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녹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 가면 갈 수도 없거니와 가는 동안 이제 온도가 충분히 높아서 다들 녹아서 사라지게 되죠. 조금만. 마이크가 하나.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어디 가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이게 지금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충분히 못했는데 얘는 지금 앞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죠? 얘를 지금 이 장면 말고 얘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이쪽 끝으로 가겠죠? 끝으로 가면 이렇게 보여요. 끝으로 가면 엄청 많아. 또 맞았네? 신나겠네? 질문해 보시죠. 뜨거우면 그 체험을 조퇴하면 어떻게 찍어? 태양이 어떻게 찍었냐고? 너 내 얘기 안 듣지? 주지 마세요. 빼서. 그렇지. 잘 들으라. 특수한 필터와 장비들을 사용하고 빼서. 하나만 질문은 바쁘. 준비하는 것들이 좀 많은데 저기까지 해야 되는데. 재밌는 얘기 있대요. 질문 끝나고 하고.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해줄게요. 뒤에 그 이거. 나이스. 질문 꼭 해야겠어? 그래, 해보자. 마지막. 태양 가운데 두는데 약간 노란색이고 왜 약간 테두리 안 들었네 너도. 너도 내 얘기 안 들었지? 그래,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고 태양 가운데가 활발하게 에너지를 만들고 있고 끝으로 갈수록 그 폭발하는 현상들이 조금씩 잦아져서 색깔이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잘 들어줘? 고마워. 자, 준비된 얘기를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요. 태양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움직이고 있고 놀라운 사실은 태양이요. 어떤 때는 조금 작아졌다가 어떨 때는 조금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태양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지금은 수소라는 녀석이 누가? 수소라는 녀석이 태양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누가 태양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수소가.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수소만 있다고 해도 괜찮아요. 수소 얘네들이 플러스 1 요렇게 있는 애들을 수소라고 부르거든요. 1 있는 애들을 수소라고 불러요. 쾅하고 충돌하면 1, 1이니까 그러니까 더하면 얼마 돼요? 2 되죠. 그러니까 2하고 전기값이 없는 애 두 개 이렇게 만나면 걔를 헬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소랑 쾅쾅쾅쾅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 수소가 결합하잖아요. 수소가 뭐 한다고? 결합하잖아요. 이걸 그래서 수소 핵 융합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소 핵 융합. 요럴 때 에너지가 크게 확 나와. 근데 아까보다 얘네가 덩어리가 커졌죠. 덩어리가 커지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샥샥샥샥 당겨. 뭐 한다고? 샥샥샥 당겨요. 그러면 가운데로 쓱 하고 작아지겠죠. 이렇게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이 일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수소들을 다 쓰면 지금 우리 다 안 썼잖아요. 다 쓰고 나면 수소들이 결합해서 헬륨으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누가 사용되기 시작할 거예요? 헬륨들이 사용되기 시작하겠죠. 그 헬륨끼리 막 결합하는. 근데 헬륨끼리 결합하고 하면 탄소 만들어지고요. 뭐 만들어진다고? 탄소. 그러면 헬륨 다 쓰고 나면 탄소들이 짠뜩 있겠죠. 그럼 탄소들끼리 또 퉁퉁퉁퉁 충돌하겠지. 그러면 산소들이 만들어져요. 그 산소들이 쿵쿵쿵쿵쿵 하면 규소가 만들어지고요. 얘네들이 쿵쿵쿵쿵 하면 철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질수록 만들어질 때 필요한 기본적인 온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철들이 서로 충돌해갖고 에너지를 만들려면 그 중심 온도가 30억 도가 돼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뜨겁죠. 그죠? 근데 얘네들이 모든 별들이 이렇게 모든 순서를 다 차곡차곡 따라오는 거 아니고요. 태양은 어디까지만 가냐면 탄소까지만 와요. 어디까지 온다고요? 탄소. 그러니까 탄소까지 오고 끝나. 왜 끝나냐면 얘네가 땡겨야 뭐해야? 땡겨야 폭발하고 나서 땡겨야 그 에너지들이 가운데 모이겠죠. 그 에너지들이 모여야 온도가 뭐 할 거야? 올라갈 거예요. 그 온도가 여기까지 도달해야 다음 순서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태양은 땡기는 힘이 약해서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멈춰? 탄소에서 멈춰. 그래서 태양보다 8배 정도 무거운 별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철까지 가요. 어디까지 간다고? 철까지 가요. 그러면 철로 다 변한 다음에는 쾅쾅쾅쾅 더 이상 충돌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까 별들이 색깔이 다 뭐하다고 했어? 다르다고 했어. 그럼 이제 조금 느낌이 와요? 얘네들이 어떤 녀석들끼리 충돌해서 뭘 만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방출하고 있는 에너지가 어때? 다르다.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그 다른 것들 때문에 빛이 어떻게? 다르게. 서로 다른 빛을 내죠.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다음 단계 저런 핵 융합작용을 하려면 충분히 뭐 해야 돼요? 온도가 높아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친구들한테 이 밤에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또 자연에게 특별한 빛을 낼 수 있는 재료들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그 다음 단계의 빛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 안에 그 다음 단계에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그런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에 하는 것들을 잘 차곡차곡 쌓으면 기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 단계의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이 사실을 좀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는 좀 어려우니까 그 지금 말로 했던 걸 잠깐 얘기해주면요. 그 멘델레이프라는 사람이 우주에 있는 지구에 있는 원소들을 줄을 세워놨어요. 규칙을 찾아놨는데 이쪽에 있는 애들은 가장 바깥에 있는 애들이 다 하나짜리인 애들이거든요. 2번에 있는 애들은 가장 바깥에 있는 게 2개인 애들이고 이렇게 3개, 4개, 5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녀석 하나 플러스 1 아니다. 안 되겠다. 네, 친구들이 견디지 못하네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런 에너지 작용들을 하고 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빛들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녀석들이 갖고 있는 질량에 따라서 서로 다른 빛을 내고 다른 길을 걷는 일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장면을 잠깐 놓쳤는데 별들이 크기에 따라서 지금 태양은 이 상태거든요. 그래서 점점 얘는 폭발하고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커질 거예요. 그리고 얘는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굉장한 큰 폭파와 함께 행성상선을 만들고 이렇게 굉장히 밝은 빛으로 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태양보다 되게 크고 지금 겨울철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오리온자리라는 별이 있는데 오리온자리 위에 베텔기우스라는 별이 있어요. 그 별 상태가 지금 적색 초고성 이 상태거든요. 이 친구가 조만간 빵 하고 터져서 슈퍼노바 초신성 폭발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거치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이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저 친구들 있잖아요. 저 친구들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중이에요? 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중이죠. 저 아이들은 다 별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원소들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만 있어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인류가 발견한 원소의 종류는 108개예요. 몇 개라고요? 108개. 근데 별에서는 어디까지 만들어져? 철까지 만들어져요. 뭐까지 만들어졌다고? 철까지 만들어져요. 그럼 이 뒤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궁금하죠? 되게 궁금하죠? 근데 힌트가 아까 다 나갈까? 쟤네가 충돌해서 다른 애로 변하려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높아야 된다고 했어요? 낮아야 된다고 했어요? 폭발해서 뜨거운데 뜨거운 애들을 모아야 더 뜨거워지죠? 그 뜨거운 정도의 온도가 많이 높아야 그 다음 충돌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충분히 뜨겁지 못하면 다음 단계를 할 수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힌트야. 어디까지 만들어진다고? 철까지 만들어져. 그 다음 것들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 여기 있지 않았니? 어? 아, 안 보여서? 잘했어. 질문할 거야?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됐는데? 아니, 철까지만 만들어져요. 철 다음 애들이 만들어지려면 온도가 더 높아져야 되죠. 근데 온도가 더 높아질 수 없으니까 대부분 별들이 거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아까 슬쩍 보여줬는데 쟤네들이 쭉 있다가 되게 커져서 질량이 큰 애들이 되게 커져서 빵 터진다고 그랬죠. 우리 슈퍼노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녀석들이 빵 하고 터지니까 순간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확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철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충분히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막 결합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팡 하고 흩어질 거잖아요. 쫙 흩어지면서 얘네들이 서로 막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속도로.
우리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아이들이 막 하면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만들어지는 아이들이 금, 백금, 이런 비싸고 무거운 아이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우주 공간에서 만들어진 녀석들이 우주 공간에 막 있겠죠. 그럼 우리가 금을 막 갖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우주를 가야 아까 주면 되는데 봐봐요. 한 달에 80만 원이었는데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되게 멀죠. 가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우주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공간만큼 되어 더 넓어요, 좁아요? 그냥 넓어요? 아주 넓어요? 그럼 그렇게 흩어진 금을 이렇게 모으기가 우리 개천에 이렇게 쫄쫄쫄쫄 물을 흐를 때요. 이렇게 패딩 접시 이렇게 돌리면 금 모이는 거 알죠? 사금 사금 사죠. 우리 페파 이번에 캠폴이 가면 또 할 거예요? 시작할 건데 요거 쉬워요, 어려워요? 한 달 돌려도 1g 모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이 좋아서 우주에 나가 싹 쓸어 모아 금을 얼마나 보겠어요? 쉽지 않겠죠? 근데 그 쉽지 않은 금들이 지구에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지구에 들어온 이런 원소들은 싹 다 별에서 시작해서 별들이 폭발하고 충돌하고 하면서 만들어져서 우주를 떠돌다가 어디에 모이는 거예요? 지구에 근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겠어요? 되게 드물게 일어나겠어요? 되게 드물게 일어난다는 얘기는 힘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야 모이는 일이에요. 그냥 자연에 있는 일들은 펼쳐놓는다고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별에는 그게 없어. 누군가가 모아놓고 애를 써야 그 다음에 애를 써서 모아놓으면 모인 대로 가만히 있어야 막 흩어져요? 막 흩어지잖아. 흩어지지 않게끔 계속 모으는 일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금은 지구에만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어느 집사님이지? 아, 또 이 집사님이네? 애들한테 넘겨요. 치우는 자꾸 하네. 인류가 아직 금을 발견한 행성은 없어요. 가보려고 지금 화성 막 가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화성에 지금 큐리오시티랑 이름 잊어버렸다. 인사이트 날아다니는 거. 아 그래. 차이로. 좀 이따 생각하면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탐사선이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걔네가 지금 계속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데 아직 걔네가 채취한 시료 중에 금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궁금해요.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태양계 안에 흩어져 있던 아이들이니까 지구에 왔으면 달에도 있을 거고 그 지구에도 있으면 금성이나 화성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금성에는 없을 수 있어. 있어도 온도가 되게 높으니까요. 그 상태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화성에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있어도 그 상태로 있지 않고 금 형태로 안 보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넘어갑니다. 아, 이 얘기부터. 그렇게 지구로 들어온 여러 원소들이 지구를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원소들이 지구를 있어요. 이 장면을 좀 잘 봐주세요. 들어온 아이들이 뭘 이루고 있어요? 지구를 이루고 있어요. 지구의 여러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지구의 상태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금 형태로 있지만 금 형태로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들어온 원소들이 겹쳐져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만든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광물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광물이라고 불러요. 돌이야, 돌이에요. 그래서 되게 땅 속으로 들어간 온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럼 그 높은 상태에서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녹은 아이들이 식으면서 자기들끼리 결정을 만들겠죠. 이렇게 만드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뜨거운 물 안에 녹아 있다가 물이 식으면서 만드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안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이렇게 막 물리잖아요. 막 물리면 자기들끼리 모이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 녹은 상태로 이렇게 있다가 수분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슉슉슉 날아가면 고체들만 남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광물의 결정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광물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은 그냥 흔한 돌도 돌이고 저렇게 예쁜 돌들도 돌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그거 떨어지고 쟤네들은 그냥 저렇게 쌓여서 만들어요. 아니죠. 얘네들 얘네들도 원소 상태로 쫙 있다가 지구에 들어와서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소금을 물에 녹이면 그냥 물 안에 다 녹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털실 같은 걸 뭉쳐갖고 막대기 달아서 이렇게 놔두면 물이 식으면서 소금들이 거기에 촉촉촉촉 모이거든요. 마치 고드름처럼 촉촉촉촉 모여요. 그러면서 결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보이는 쟤들은 이제 보석류인데 저런 흙 속에 물 속에 녹아있던 녀석들이 온도가 변하면서 결정들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밖에서 흔하게 보이는 돌들은 여러 원소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 그냥 우리 눈에 안 예뻐 보이는 거고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막 모여 있으니까 예뻐 보이는 거죠. 세상에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얘기하셨죠. 결정으로 되어져 있는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흔한 돌들하고 우리는 되게 다른 존재들인 거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아름답게 살아야겠죠. 순도 높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진주,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이렇게 부르는데 다이아몬드는 탄소예요. 이렇게 저런 녀석들도 다 우리 원소로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 지금 페리도트라고 써져 있는데 얘는 감남석이고요. 그 선생님이 만들기로 준비해온 재료 안에 있어요. 그 쟤는 되게 뜨거운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요. 되게 높은 압력에서만 결정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지구에서 모든 곳에서 막 나오지 않고요. 되게 깊은 곳에 있다가 땅 위로 올라오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쟤는 어디서 출발한 광물이냐면 멘틀에서 출발한 광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발견됐으면 지구 거의 중심부 가까운 곳에서부터 올라온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네, 어떡하지? 질문을 받느라고 네, 일단 좀 가보겠습니다. 자, 방금 본 보석류 같은 광물들이요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이 입는 옷 가슴에 붙이는 거 흉패라고 하는데요. 이 흉패에 4줄 3개씩 해서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각 지파들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얘들 좀 보여줘야 좋겠는데 아무튼 저기까지는 오늘 못할 것 같고요. 준비해온 것들은 선물이니까 주고 가도록 할게요. 마무리해도 되겠어요? 네. 자,
아까 선생님이 유심히 보라고 했던 장면 혹시 기억나요? 네. 이 장면? 네. 지구에 있는 저런 원소들은 어디서 만들어지고? 별에서 만들어지고, 무거운 아이들은 초신성 폭발이나 중성자별 폭발하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런 녀석들이 지구에 와서 지구를 이루게 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빚으사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봐봐,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재료가 같은 거죠? 그럼 흙에 있는 저 녀석들이 사람 몸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 몸에도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는 과학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다시 얘기하면 있잖아. 우리는 누구하고 재료가 같아요? 여기서 흙이라고 하면 안 돼. 지구에 있는 그 흙에 있는 원소들이 어디서 왔다고? 별에서 왔잖아. 그럼 나를 만들고 있는 재료는 어디에서 온 재료들이야? 별에서 온.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별에서 온 그대들인 거지. 하나님께서 별의 숫자를 하나하나 다 세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다 세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머리카락 수도 다 하나하나 세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돌봄을 받고 있고 어떤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친구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오늘 말만 듣고 갔잖아요. 다 잃어버려. 그래서 선생님의 이 마음을, 선생님 지금 계속 광물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광물을 주고 갈 거야. 광물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재료들을 준비하신, 그리고 이 재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섭리로 하루하루를 돌보고 계시는지를 매일매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왔어요. 자,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25명쯤 올 거라고 해서 25개만 준비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네, 한 50개쯤 준비한 것 같은데 다 쓰고 갔을지 모르겠어요. 자, 잠깐 보여주면 여기에 그 광물 이름을 써놨거든요. 써놨고요. 5명이 한 그룹을 이루게. 저희 근데 9시 근처까지 해도 돼요? 네. 너무 늦어서. 10시까지 돼요. 이 강의를 제일 못하는 사람인데 시간을 못 맞추는 거. 10시까지 가능합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선생님이 궁지궁지 해갖고 여기다 다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요 이름 보시고 여기 칸에 맞춰서 붙이는데 그냥 붙겠어 안 붙겠어? 안 붙어서요. 목공풀로 풀을 많이 붙이면 광물이 상하겠죠? 종이에 잘 살짝 붙을 만큼만 톡톡톡톡 해서 붙이시면 됩니다. 됐어요? 조금 더 들어봐요. 얘네들을 붙인 채로 그냥 들고 가면 떨어지겠죠? 부딪히거나 하면 없어지겠죠? 없어지겠죠? 케이스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케이스 안에 이렇게 붙여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끼우시면 돼요. 떨어지는 게 싫으면 여기 끝에다가 뒷면에 목공풀을 살짝 4개 정도 붙여갖고 이렇게 딱 다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근데 미안해요. 선생님이 목사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얘를 35개밖에 안 갖고 왔거든요. 우리 친구 지금 35개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붙이시고요. 케이스는 우리 성교회장님께 맡길 테니
성교수님께서 좌표에 날아주시고 오늘 못 받은 친구들은 내일 선생님 다시 오시니까 내일 요 케이스에서 맞춰줄게요.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만들기는 기도하고 할까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 창조하시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마음과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별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 땅에서 순결하고 정직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는 섭리가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이 저녁, 이 안식일, 이 성전을 찾은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꿈을 꿀 때에 그 꿈들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꿈들이 멋지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위하여 양육하고 기도로 애쓰시는 교사님들과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린이를 향한 그 마음들이 식지 않도록 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